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가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6위에 등극될 정도로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폐허가 되어버린 나라에서 우리 국민들은 근면성실함을 바탕으로 다시 맨손으로 많은 것들을 일궈냈는데요. 그런 이유로 많은 경제 개발 도상국들이 한국을 보며 배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 나라도 얼마 전 한국을 배워야 한다며 교과서에 한국에 대한 내용을 실었다는데요. 무슨 일인지 함께 알아보시죠. 오늘 말씀드릴 나라는 바로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인해 국토가 그야말로 폐허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아직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건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발전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인 만큼 우크라이나의 몇몇 학교는 다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만 할지 막막하기만 했죠. 그런데 이때 우크라이나가 롤모델로 삼은 것이 바로 한국이라고 하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공부하는 새 교과서에 한강의 기적 관련 내용을 싣고 전쟁을 극복한 한국의 원동력을 배우겠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전후 상황에 무너진 경제 속에서 역경딛고 일어났던 한국의 전례 없는 발전 역사를 교과서에 실어 학생들에게 가르치기로 한 것이죠. 교과서에 실린 한국의 경제 발전은 9페이지 분량으로 한국이 국가의 보완적 개입과 정부의 교육 정책을 통한 자본 축적 혼합 경제 모델로 전후 전례 없는 경제 성장을 이룩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최첨단 기술 산업도 함께 소개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고등학생들이 한국의 경제 발전 역사뿐만 아니라 한국이 보유한 최첨단 기술과 전 세계적인 기업에 대해서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이에 한국도 개정 과정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해주기도 했는데요. 고등학생들이 한강의 기적에 대한 역사를 배우면서 우크라이나의 드니프로강의 기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한강의 기적은 대한민국에서 한국전쟁 이후에 나타난 급격한 경제 성장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용어인데요. 빠른 경제 성장 속도가 마치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서독이 선진국으로 빠르게 도약한 라인강의 기적과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라인강의 기적과 다른 점은 한국은 독일과는 달리 농업의 비중이 높았고 인프라도 많지 않았죠. 그래서 6.25 전쟁을 총지휘했던 미국 맥아더 장군이 전쟁 직후 100년쯤 지나야 이 나라 경제가 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니 당시의 암담한 상황을 미뤄 짐작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전쟁 직후 제대로 남아있는 산업시설도 자원도 없던 한국은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안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땅에서 지금과 같은 선진국의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인데요. 1960년대 이후 정부의 주도 하에 경제 5개년 개발 계획, 새마을운동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빠른 기간 안에 한국에 필요한 요소들을 하나씩 채워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과학기술 개발에도 많은 투자를 하게 되는데 현재 한국이 조선, 자동차, 항공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IT 분야에 대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함께 눈에 보이는 성과들을 만들어 주었고 각 국민들이 필요한 자리에서 힘써주면서 자랑스러운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특히 몇 세기 동안 지켜온 우리의 한반도에서 다시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너나 할 것 없이 나서서 함께했기 때문에 세계가 놀라는 경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획기적이었던 경제 성장과 함께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해 배우고 싶어하는 곳은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닙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는 케냐 유일의 국립대학의 한국학과를 개강했는데요. 한국학과에 입학한 한 케냐 학생은 50년 전 한국과 케냐는 비슷하게 가난한 나라였지만 지금은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졌어요. 그 비결을 알고 싶어요라며 자신이 한국학과에 입학한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케냐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1위 인구가 살고 있는 인도의 명문대학교에서도 경제학 시간을 통해 한국의 경제 성장과 위기 극복 능력, 경제 외교 능력에 대해 배우고자 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은 한국의 사례를 공부하면서 인도가 외환위기를 맞는다면 한국처럼 극복해낼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큰 용기를 발휘해 위기를 이겨냈다. 인도 국민들도 그 용기를 배워야 한다라며 한국 배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성장 사례를 롤모델로 하는 곳도 세계 곳곳에 자리해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도 한국을 롤모델로 하여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통째로 들고가 적용한 나라도 있습니다. 바로 르완다인데요. 르완다는 아프리카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기 어려운 참혹한 아픔을 겪은 곳입니다. 1994년 후투족과 투치족 간의 분쟁으로 3개월 만에 인구의 10%에 이르는 80만 명이 학살됐고, 이런 상황 속에서 처참하게 분열된 루안다는 1인당 국내 총생산이 532달러, 즉 한화 69만 원밖에 되지 않았죠. 그야말로 6.25 전쟁이 끝난 1953년의 대한민국과 비슷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빈곤을 탈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새마을운동을 선택한 것입니다. 루안다 주민인 테오네스트 씨는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뒤 시간별로 할 일이 생기면서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7세, 13세 두 아이와 아내는 처음에는 왜 우리가 이렇게 일해야 하느냐며 투덜댔지만 지금은 자발적으로 새마을운동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흐뭇한 흐름 속에서도 몇몇 학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한강의 기적은 한국인들이라서 할 수 있었다는 시선 때문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한강의 기적은 한국인들만의 빨리빨리 덕분에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겐 전쟁 이후 토지를 복구하고 뒤늦게 산업화를 시작했기 때문에 급한 마음으로 초단위로 할 일들을 하고 경제 성장을 위해 노력하면서 빨리빨리 문화가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한국인들은 경제 발전을 위해 경쟁력 있는 품목을 빠르게 찾아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빨리빨리 덕분에 한국이 IT 강국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야말로 속도가 중요한 세상에서 빨리빨리가 한국인들만의 경쟁력이라는 것입니다. 디지털 강국으로도 불리는 한국에서는 대용량 영화 한 편을 몇 분 만에 다운받을 수 있고 인터넷 로딩이 3초 이상 걸리면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뿐이던가요? 음식 배달이 30분 만에 오고 오늘 물건을 사면 다음날 새벽에 받아보는 것도 가능해진 나라죠. 누군가는 빨리빨리를 조급함으로 치부해버리지만 어떻게 보면 이 문화는 한국 특유의 역동성이었던 것이죠. 그야말로 경쟁자보다 상대적으로 빨리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은 한국만의 자산이고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 아직까지도 많은 외국인들에게 언급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한강의 기적에 대해 접한 외국인들의 반응이 커뮤니티에서도 화제입니다. 댓글을 살펴보면 전쟁 후 자손들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자 모든 걸 바치고 희생하고 다시 재건하려고 노력한 국민들이 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생각해 한국은 어느 나라들과는 다르게 오랜 세기에 걸쳐서 그 지역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특별한 소속감이 있다고 생각해 그 소속감과 민족의식이 나라를 다시 세워보자라는 의지에 힘을 불어넣어 준 것이 아닐까? 한국이 어떻게 한강의 기적을 만든 것에 무엇이 가장 중요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은 불과 수십 년 만에 전쟁 후 쓰러져 가던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이 되었어. 그건 정말 대단해와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들은 한강의 기적이 그렇게 대단한 줄 모르겠다고 하거나 그 업적을 잊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우크라이나 교과서에 한강의 기적이 실린다는 소식을 통해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에 대해서 해외에서 뿐만 아니라 국민 스스로가 한 번 더 되짚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을 듯합니다.